자, 화공양론 10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 이어서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이제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9장에서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없을 때 에너지 밸런스 식을, 어, 그, 빌드업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챕터 10장에서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반응이 있는 공정일 때 어떻게 에너지 밸런스를 계산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그 물리학 시간이나 일반학 시간 뒤쪽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좀 더 깊게 배우는 거고,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변화가 열량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우리가 뭘 이제 배울 거냐? 표준 표준 생성열, 그러니까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혹은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표준 생성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히트 오브 리액션 혹은 엔탈피 오브 리액션, 보통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 되게 많이 하는데 반응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이어 히팅 밸류, 로우 히팅 밸류,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혹은 고발열량, 저발열량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하고 히트 오브 컨버스전, 그 표준 생성열하고 표준 연소열에 관련한 표준 상태하고 기준 상태, 반응이 있을 때 표준 상태하고 기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뭘 또 학습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어떠한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나 그러니까 표준 생성열이나 표준 연소열, 표준 생성열, 표준 연소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준 반응열을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표준 반응열을 구하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화학 반응이 관련된 에너지 밸런스, 머티리얼 밸런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표준은 아니고요.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하고 현열하고 어떻게 컴바인을 할 거냐, 어떻게 결합해서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거를 배울 거고, 그리고 반응이 있는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 있는 시스템에서 머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그 화학 반응이 있는 시스템을 많이 다루는데 반응 때문에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 그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일반 에너지 수식을 세울 때 항상 물질 수진 에너지 수지를 세우면 제너레이션 되거나 컨섬션 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 수지 시에도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에너지 소비, 이 현상은 당연히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 역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트 오브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열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밸런스 텀을 다 합치는 거, 한 텀으로 다 합쳐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은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에 대한 효과를 다 합쳐가지고 에너지 밸런스 식에서 한 텀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히트 오브 리액션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우고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 내에서 주고받는 에너지 이런 거 말고 현열이나 이런 거 현열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주고받는 일이나 웍이나 뭐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말이 계속 꼬이네요. 반응이 있을 때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효과를 다 합쳐가지고
에너지 밸런스 식에서 한 가지 텀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뭐다? 히트 오브 리액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어, 그리고 반응에 나타나는 효과들을 엔탈피로 다 묶고 이거를 각각의 인풋 아웃풋 스트림에 관련 지어 가지고 엔탈피와 통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방법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에너지의 영향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 수지식에서 반응별로 표현하는 거. 다른 방법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영향을 어, 그 각각의 그 인풋되는 거와 아웃풋되는 각 흐름에 관련된 엔탈피와 통합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반응에 의한 그 에너지를 다 통합하는 거고 하나는 인풋 기준, 아웃풋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풋일 때 온도가 반응물의 온도, 아웃풋일 때 프로덕트의 온도 이런 거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는 거. 실제적으로 배우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그 학습을 하기 전에 용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히도 포메이션, 표준 생성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 시간에도 잠시 배웠어요. 우선, 어, 간단한 용어부터 좀 배워볼게요. 엑소소믹 리액션, 발열 반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발열 반응 맞습니다. 우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응물의 상태하고 생성물의 상태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높아가지고 반응을 함에 따라서 열이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온도가 막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스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열이 막 발생을 하니까 열을 제거해줘야 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에서 온도가 그 계속 배출이 돼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열이 배출이 돼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죠. 만약에 발열 반응이 어, 떤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잘 된 아이솔레이트 된 시스템에서 일어난다. 인슐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파카 그러니까 그 롱패딩 같은 거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몸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이게 소화가 되고 열을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체온은 나가야 되는데 패딩들이 못 입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쪄 죽지. 몸에서 체온이 발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발산이 안 돼가지고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죠? 어, 엔도서믹 리액션, 흡열 반응.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스템 내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이고 그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더 높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열이 에너지가 그 시스템 내로 들어와야 생성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계속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어, 힛이 계속 그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주로 그 9장에서는 unsteady state,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는 시스템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오픈 시스템이고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 수지 입장이죠. 그 시스템 내로 물질이 들어갔다 나갔다 물질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고 오픈 시스템이고 정상 상태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 시스템보다는 오픈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리액션에 의해서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포함을 시킬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리액션에 의한 리액션에 의해서 에너지 변화를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혹은 에너지 밸런스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킬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델타 H 여기는 삿갓입니다. 삿갓. 삿갓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준을 뭐라 그랬지? 그람몰 혹은 그 매스 이런 기준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5 이거는 스탠다드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F를 쓰는 거는 하첨자로 F 쓰는 거는 포메이션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델타는 말 그대로 차이, 그리고 엔탈피는 알 거고, 여기 삿갓은 스페시픽, 그리고 여기 상첨자의 제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하첨자 F는 포메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써요.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표준 생성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CO2라고 얘기를 합시다. CO2는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가 생성되죠. 그래서 CO2의 델타 H 히트 오브 포메이션 제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F 혹은 CO2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CO2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CO2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죠? C하고 옥시전이지. 그래서 1몰의 컴파운드를 1몰의 CO2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엘리먼트하고 그 엘리먼트로부터 이 CO2를 생성한 거,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변화를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의 기준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스탠다드 컨디션 25도씨 일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볼 거예요. 교수님, 저희가 배운 어떤 기준 상태는 0도씨 일기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0도씨 일기압. 우리가 0도씨 일기압을 얘기할 때는 좀 지우고요. 0도씨 1atm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죠? 이상기체 얘기할 때만 이상기체 얘기할 때 스탠다드 스테이트, 스탠다드 컨디션이라고 얘기했지. 0도씨 일기압 22.4리터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를 얘기를 할 때 0도씨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반응열이나 그 생성열을 얘기할 때 에너지에 대한 얘기 혹은 열에 대한 얘기할 때 레퍼런스 스테이트 혹은 스탠다드 스테이트, 이거는 뭐냐? 25도씨 일기압이 기준입니다. 25도씨 일기압. 이거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라 그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좀 혼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약속인 거고, 실제 엔탈피나 인터널 에너지는 절대값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5도 일기압을 그냥 우리가 사는 날씨 좋을 때 일기압 25도씨를 그냥 기준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딱 CO2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CO2에 대한 얘기. 자, CO2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CO2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표준열, 표준 생성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1kg 몰의 탄소 숯, 1kg 몰의 탄소라 그러면 C가 분자량이 10이니까 12kg 정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kg 몰의 탄소 25도씨 일기압 조건하고, 그리고 1kg 몰의 옥시전, 옥시전이 분자량이 32죠. 그러면 1kg 몰이면 32kg 질량으로 그 옥시전하고 얘네들이 25도씨 일기압으로 공급이 될 때 이거를 이제 실제 연소로에서 25도씨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열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서 1kg몰에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CO2가 생성되고 25도씨 일기압으로 생성된다고 했을 때 열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2kg의 숯 그리고 32kg의 옥시전이니까 1kg몰 C, 1kg몰 옥시전이 산소가 있다고 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죠. 봐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쓰는 숯을 공기 중에 노출시킨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물론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는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여기 C와 옥시전의 에너지 상태하고 CO2의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표준 생성열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하면 이런 실험을 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실제 1kg몰 C, 1kg몰 옥시전을 25도씨에서 일기압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생성시켰더니 열량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열량이 마이너스 393.5kJ gmol gmol 카본, 그러니까 1gmol 카본당 마이너스 393.5kJ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 데이트에서 모든 원소 물질의 엔탈피는 제로라는 것을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랑 옥시전은 일기압 25도씨에서 에너지가 그 생성열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C하고 옥시전은 제로라고 하니까 이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로 운전한다 그러면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이거 에너지 누적량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갑자기 높낮이가 바뀌거나 속도를 가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 없어지고 포텐셜 에너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어떤 일의 형태로 뭔가가 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식에서 Q 이꼴 델타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CO2의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실제 에너지가 0인 상태부터 CO2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0인 상태부터 CO2가 만들어질 때 이 열량 Q가 아까 얘가 마이너스 393.5kJ/kg 몰 CO2, 그러니까 1kg몰의 CO2를 생산하는데 마이너스 393.5kJ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컨버스션 프로세스가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열을 배출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 탄소가 탄다고 생각하면 열을 배출을 하잖아. 그래서 CO2의 표준 생성열이 마이너스 393.5kJ kg으로 CO2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우선 히터 포메이션으로 계산을 하면 CO2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터 포메이션 곱하기 몰수 1.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몰은 사용된 몰은 스토이키오메트리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양론상수 1대 1대 1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1몰의 CO2가 생성되는 데는 생성열, 표준 생성열. 그리고 이거 그 반응물에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줘. 마이너스 1 곱하기 카본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리고 산소의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빼면 이 두 개가 0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열량이 이 마이너스 393.5kJ/kg을 CO2가 그 CO2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표준 생성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에서, 그러니까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안정한 모든 엘리먼트들, N2나 N이나 O나 옥시전 이런 것들을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영어로 이제 디파인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에서 원소 물질들, 한 단원자 원소 물질들을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제로로 가정을 하면 1기압 25도씩,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테이트 이 조건의 모든 컴파운드를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네가티브를 띌 수도 있고 포지티브를 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스템에서 네가티브를 띈다는 거는 원소 물질들보다 어떤 만들어진 리액턴트라고 그럴까요? 리액턴트 C나 O나 이런 것들, O2 이렇게 했을 때 엑소소믹 리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CO2가 훨씬 더 에너지 레벨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어떠한 시스템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량을 시스템에서 외부로 배출할 때, 그러니까 열량이 배출된다는 얘기는 열을 방출한다는, 그러니까 엑소소믹 리액션이죠. 히트 오브 포메이션 같은 경우가 네가티브인 경우는 엑소소믹 리액션일 때, 엑소소믹 리액션에서 발열 반응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때, 이때 프로덕트 예를 들어서 C하고 옥시전이 반응을 해서 CO2가 만들어질 때, 그럼 CO2가 히트 오브 포메이션 레벨이 마이너스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Q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량이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니까 발열 반응이고, 이럴 때는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네가티브입니다.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네가티브. 파란색으로 표현할까요? 네가티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 이런 것들, 아세틸렌.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플러스야. C2H2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원소 물질보다 원소 물질 C하고 C 두 개하고 H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아세틸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돼. 아세틸렌을 만들려면.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그 원소 C하고 H 두 개하고 아세틸렌하고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에너지를 그 열을 받아야 돼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엔도소믹 리액션일 때 포지티브고, 포지티브. 엔도소믹 리액션, 그러니까 흡열 반응일 때 포지티브.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소 물질로부터 만들면서 열을 배출하면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생성열이 마이너스, 네가티브. 그리고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이 받아가지고 만들면, 합성을 하면 엔도소믹 리액션이고, 그때는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포지티브 이럽니다. 그리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물질들,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학이나 뭐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학원에서 다루는 물질들 거의 대부분 그 단분자 물질들에 대해서 히트 오브 포메이션하고 히트 오브 컨버션이 특히 표준 히트 오브
표준 그 생성열, 그러니까 스탠다드 히드 포메이션 이렇게 어펜딕스 D에 여러분 교과서 부록 D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세틱 애시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벤젤 알데히드까지.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벤젠 물질부터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펜딕스 D에 이런 식으로 A부터 G까지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 부록 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그 부록 D를 주거나 그 페이퍼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부록 D를 주거나 혹은 이 부분을 복사해 오거나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해오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생성열을 구하는 문제 예제 10.1을 풀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 익스퍼리먼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히드 포메이션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표준 생성열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가 뭐냐면 탄소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순수 CO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히트 트랜스퍼를 측정할 수 있느냐. 아까 그 한 슬라이드 두세 장 전에서 C하고 O하고 반응, C하고 산소하고,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 O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만드는 그런 그림을 봤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C하고 옥시전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순수 CO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열량 Q를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CO도 물론 나오지만 CO2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적으로 쉽지가 않아 가지고 실험적으로 측정 이게 C하고 옥시전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CO만 만들어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반응에 의해 나오는 열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CO의 그 표준 생성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순수한 CO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C하고 그 탄소하고 가스인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만들어요. 완전 연소를 시켜. 그래서 나오는 Q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수 CO가 있다고 했을 때 가스 CO가 있다고 했을 때 CO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량을 또 반응기 B에서 나오는 열량을 QB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열량, 화학 반응식, 첫 번째 리액터 A에서 우리가 유도하는 반응식이 C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CO2를 만들죠. 이때 Q가 이렇게 마이너스 393.51kJ/gmol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CO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CO2를 만드는 반응이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때 나오는 열량을 쟀더니 여러분이 쟀더니 마이너스 282.99kJ/gmol CO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위에 거는 탄소로부터 CO2를 만들어질 때 열량, 그리고 두 번째 거는 CO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열량. 이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실제 이 반응이죠. C하고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서 불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CO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때 열량이 이때 나오는 열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반응은 C하고 옥시전하고 완전 산화가 아니라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부분 산화 반응을 해가지고 CO를 만드는 반응인데 결국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학 반응식하고 B라는 화학 반응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 화학 반응식에서 A라는 화학 반응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A라는 화학 반응식에서 B라는 화학 반응식을 빼면 결국 CO2, CO2 없어지고 옥시전 2분의 1만 남고 CO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반응식이 나타나죠.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C 플러스 상은 안 적을게요. CO2고 CO 플러스 2분의 1 O2 CO2인데 A에서 B를 빼면 C 플러스 2분의 1 O2 마이너스 CO는 0이 되니까 이거 옮겨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식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헤스의 법칙 혹은 일반학 시간에 헤스의 법칙 배웠죠. 그래서 똑같이 에너지도 마이너스 393.51 이 값 빼기 마이너스 282.99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0.52kJ/gmol 카본. 그래서 이 반응의 열량이 이거고 결국 이 열량이 뭐냐?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다. CO의 생성열이다. 그리고 이 반응이 1기압 25도씨에 일어났으니까 1기압 25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표준 생성열이 되겠죠.